취득세 2%를 뺀다. 왜 뺄까요? 빼는 이유. 옛날에 2%를 납부했으니까 그 대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해야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라. 옛날에 그 얘기예요. 그럼 몇 가지가 있다. 7개가 있어. 7개 지문이 나오면 표준세율에서 어떻게 한다? 2%를 뺀다. 왜 빼? 납부한 거니까. 그 대신 뭐는 해야 돼?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는 하라. 자, 첫 번째 환매 등기. 환매는 뭐다? 팔았던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게 환매입니다. 자, 팔아서 돈 받고 팔았다고요? 이거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환매. 그럴 때 매도자, 매수자는 취득세 세율을 어떻게 적용한다? 2% 빼고 등기만 하라. 그 뜻이에요. 왜 2% 빼?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등기만 하라. 매도자, 매수자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속.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 그럼 상속은 표준세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취득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세율이야.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이 있다고요. 그럼 상속, 표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닌 거를 받으면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로 답해야 돼. 근데 상속을 무주택자가 뭐다? 1가구 1주택을 상속받거나 집이 없는 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감면대상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무주택자 세제지원을 위해서 농사짓는 분이 받았죠? 그럴 때는 2% 빼고 등기만 과세하겠다. 그럼 주택은 농지가 아니죠? 2.8에서 1을 빼니까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0.8만. 그리고 농지는 2.3이죠? 누가 받았어? 감면대상 되는 농지, 즉 농민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2% 빼고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0.3만. 그래서 상속은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상속은 표준세율이 38광땡 아니에요. 2만 붙이면 돼. 그 다음 자, 공유가 나왔다. 그럼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3%잖아. 032, 032. 그럼 이거 2% 납부한 거죠?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과세하겠다. 즉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0.3%만. 그래서 공유 합유가 나오면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2.3이야.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0.3만 과세하겠다. 자, 그 다음 요거 지문 잘 봐야 돼. 건축물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취득세를. 그래서 다만 어떻게 과세하겠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잖아. 그럼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뜻은 2%를 또 냅니다. 표준세율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이전은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동일 대지안에서 옮긴 거야. 그럼 가액이 초과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뭐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대로 옮긴 거야. 이전 내놓고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표준세율로 해서 어떻게 하다?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그럼 가액이 초과되면 2%를 붙여서 무슨 세율로 과세하겠다? 표준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한다. 이전 내는데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옛날에 2% 납부한 거죠? 2% 빼고 가액이 초과될 때는 다시 2%를 또 내야 돼. 표준세율로.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하고. 자, 그 다음 민법. 자, 이거는 이혼 등을 얘기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해서 취득했을 때는 2% 빼고. 왜 2% 빼? 이혼 전에 2% 다 납부했잖아. 그럼 재산분할 받으면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래서 2% 빼고 등기만 과세하라. 그리고 벌채 후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 이것도 임목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2%를 빼고. 그래도 현행법에서 2%를 빼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다? 7가지밖에 없다. 왜 2% 뺀다? 2% 납부한 거니까.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쳐야죠. 등기만 하라. 그럼 약자로 뭐로 배웠어? 약자 어떻게 배웠어?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다시 까먹었네.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이혼할 때 뭐다? 재산분할 해야죠. 그래서 재산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다. 임목. 그래서 프린트 한번 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거기 약자로 특례세율 약자 적혀 있죠? 자,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이혼당했어요. 이혼할 때 뭐다? 재산분할을 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다. 임목 2% 빼는 겁니다.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을까요? 2% 부족해서. 2% 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싸움을 해요. 큰 거 갖고는 안 세워. 작은 거 갖고 싸움한다고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친정 얘기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친정을 막 비하하고 네 집은 왜 그러냐.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자 입장에도 야, 네 아버지는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 열받아요.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어떻게 했다? 나왔어요.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무슨 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뭐다? 2%만 과세하는 거.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 자, 이거는 왜 2%만 과세할? 소유권이 아니야.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거. 등기할 수 없으니까 몇 프로만 내라? 2%만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잖아. 개수는 등기가 안 돼요. 자, 이 개수는 2%. 근데 요거 면적 증가는 무슨 세율로 간다? 표준세율로 갑니다. 면적 증가 뭐다? 중축. 세율을 물어볼 때 몇 프로로 간다? 2.8%.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개수가 나오면 가액 증가는 2%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면적 증가는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원시취득. 가액 증가는 몇 프로? 2%. 등기 안 되는 거라고요. 2%만 내라. 그럼 면적 증가는 두 글자로 뭐다? 중축. 원시취득. 세율이 몇 프로다? 2.8. 그래서 개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를 얘기해요. 그럼 면적 증가는 중축.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이게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잖아. 그래서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야. 등기 안 되는 거야. 그럼 간주 취득은 몇 프로만 내라? 2%만 납부하라. 왜? 등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간주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액 증가.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도 과점주주죠? 설립시야, 설립 후야. 설립 후. 감자야, 증자야,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거. 이것도 그래서 2번, 3번을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간주 취득은 등기할 수 없는 거다. 몇 프로만 내라? 2%.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외국인 소유도 내게 아니죠? 외국인 소유도 뭐다? 2%만 내라. 외국인 거니까 뭐다? 등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때 2%만 내라. 등기 안 되는 거. 자, 무덤. 자, 무덤을 뭐라 그런다? 묘지. 이것도 몇 프로만 내라? 2%. 등기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 6번 조심해야 돼요. 공사연장 사무소 임시건축물이죠? 자, 임시건축물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만 내라. 임시니까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임시건축물도 두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1년을 초과하면 2%,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그래서 임시건축물은 초과하면 2%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그러나 초과하지 아니하면 뭐다? 비과세. 그래서 시험은 딱 요것만 나와. 요거에다가 무덤 임시건축물. 그래서 간주 취득. 개수도 가액 증가는 간주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과 무덤 앤드 1년 초과 임시건축물 등은 2%만 과세한다. 등기 안 하는 거.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바로 옆에 봐요. 자, 특례세율 2번 2%짜리 개수. 여기서 개수는 뭐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요. 가액 증가를 단 면적 증가는 무슨 세율로 간다고요? 표준세율 중축을 얘기해요. 가액 증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간주취득 2%짜리. 무덤도 2%짜리. 그럼 임시 1초가 뭐예요? 임시건축물 1년 초과를 얘기해요. 임시건축물 1년 초과. 공부하다가 모르면 빨리 강의 노트 펴서 임시 1초가 뭘까? 지금 엉뚱한데 펴다가 지금 엎었어요, 프린터를. 제발 좀. 아우. 찾았죠? 그래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자. 이거 몇 번 출제됐다고요? 5번 출제됐어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그래 이렇게 해서 취득세 세율은 3가지예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물어보는지 이 표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율 적용 방법. 이거 찾아요. 세율 적용 방법 찾으셨습니까? 자, 이거야. 아까 프린트에 적혀 있잖아. 칠판 봐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행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프린트 왼쪽에 적혀 있어요. 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토지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로 과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납부했어요.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 취득세 제척 기간은 몇 년이에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 부정하면 10년. 제척 기간. 또 까먹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 기간. 그래도 원칙은 몇 년?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신고하면 몇 년? 7년. 무칠래 7년. 사기 부정은 열받아 몇 년? 10년. 해도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5년 이내 부과를 해야지. 5년 이내 뭐가 된 거야? 중과세율 대상이 된 거야. 그럼 동일한 토지 건축물이 중과 물건이 됐죠. 예를 들어서 사치가 된 거야. 그럼 사치가 되면 높은 세율로 과세해야 되겠죠. 그럼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500만 원. 그럼 둘 이상 세율이 중복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5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뭐다? 추징을 해야 되겠죠? 추가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 징수 얼마 할까요?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헷갈려. 얼마?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고 100만 원 빼고 얼마만 추가 징수한다? 400만 원. 그럼 40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죠? 며칠 이내? 60일.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고는 이거야 가산세. 가산세는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외한다. 이게 항상 물어봐. 가산세 포함 틀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취득세를 60일 지나서 신고하니까 가산세가 20만 원을 납부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를 120만 원 납부했죠. 원래 100만 원인데 60일 지나서 납부하니까 가산세가 20만 원 붙었다고요. 그럼 가산세는 뭐다? 취득세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얼마 납부해서? 120. 이거는 눈만 뜨면 이거 이해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취득세 얼마 납부했다? 120. 오리지널 취득세 100만 원.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120. 근데 이게 중과 물건이 됐잖아. 그럼 이 세율 적용 방법은 왜 만들었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100만 원만 공제하고 20만 원은 제외해서 추징을 한다고요. 포함하면 어떻게 돼? 120. 그럼 추징 금액이 380만 원으로 줄어들겠지? 이렇게 안 하고 400만 원을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 일반 과세물건이 중과 물건이 되거나 비과세가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자, 그 다음 밑에 지문. 자, 공장신증서를 했다. 그럼 원칙은 취득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아까 공장신증설. 자, 근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다를 때, 그럼 다를 때는 누구에게 중과를 하느냐?
누구에게? 절대로 신증설자하면 안 돼요.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2배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소유자에게 2배로 중과시키겠다. 이 신증설자는 세입자야. 토지건물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따로 있어. 여기에다가 세 들어서 공장을 신증설 하더라도 2배를 누구에게 중과하겠다?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신증설자에게 하면 틀린다고요. 자, 마지막 부분하고 비과세 파트가 남아있네요. 자, 납세 절차, 부가징수. 자, 그림 찾으세요.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소재지입니다. 절대 주소지하면 안 돼. 왜? 취득세는 물세잖아. 물건 소재지라고요. 그래야 지자체 수입이 되죠? 항상 소재지야. 근데 다만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주소지하면 안 돼요. 무조건 소재지다. 그래도 절대로 주소지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소재지로 간다 이거죠. 그래야 지자체 수입이 되죠. 자, 그 다음 취득세를 안분이 뭐다? 나눈다. 자, 같은 취득 물건의 둘 이상 시군에 뭐다? 포인트가 걸쳐 있다. 걸쳐 있어요. 걸쳐. 그럼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경기도에도 걸쳐 있고 서울에도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거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쳐 있어. 그럼 걸쳐 있을 때는 소재지별 포인트가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이게 포인트야. 시가 표준액.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시가로 나눈다. 땡. 시가 인정액으로 나눈다. 땡. 공신력 가격. 정부가 정한 가격.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또는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시가로 나눈다. 시가 인정으로 나눈다.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 나왔어. 취득세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취득세는. 그럼 항상 지방세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뭐다? 시가 표준액을 1년에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이게 경기도에 있는 시가 표준액은 2억이야. 그 서울에 있는 시가 표준액은 3억이야. 이렇게 항상 1년에 한번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요. 그럼 2억 3억이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그럼 계산해 봐요. 계산해 보라고요. 경기도, 서울, 그럼 얼마씩 취득세가 나눠지는지 한번 해봐요. 단순 계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의 경기도는 시가 표준액이 2억이고 서울은 시가 표준액이 3억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 나왔다? 100만 원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지별로 나누어서 걷어가겠죠? 뭐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이 정도는 인간이면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000만 원. 무슨 비율로는 시가 표준액. 그럼 시가 표준액 합쳐야지. 그건 얼마야? 5억. 5억 분의 경기도는 2억만 갖고 가는 거야. 그럼 이에 서울은 5억 분의 3억. 이렇게. 그럼 40% 60%죠? 그럼 400만 원. 이에는 60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절대 이런 계산은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이 세법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지금 다 거의 잘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죠? 팔자 없는 공부를 참 이게 나이 먹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진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면 점수도 안 나오고 내가 왜 이러는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이제 문풀이 남아 있어요. 지금 7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말고 중개사 공부를 시작했다.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한 거와 똑같아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 옆에 보면은 82세 그 할아버지가 사장이요. 와이프는 근데 젊어 보이더라고. 한 70인가 60대인가 봐. 분바르고 탁 나와요. 근데 그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 건물 뭐니까 자기 건물이래. 1억 3천 주고 분양받은 거래. 15년 전에. 은퇴 전 대비를 해놓은 거죠. 1억 3천에. 지금 그 가치가 8억인가 가요. 8억인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중개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전부터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많이 폐업하고 왔다 갔다 그래도 언제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곳에 있어. 이름도 부부 공인중개사야. 믿음이 가지 않아요. 부부. 언제나 보잖아. 365일. 씨앗 속에 탁 있잖아. 할아버지가 어디에 가냐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요즘은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이 전월세로 할아버지 앞에는 계약을 안 해요. 뒤에서 칸 이렇게 막아놓고 졸고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앞에서 졸지 말고 칸을 투명한 걸로 좀 이쁜 걸로 막으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졸리면 자는 거야. 그래갖고 돈을 좀 버니까 이제 보조 중개인 있죠? 그분 자격증 없어. 내가 자르라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보다 보면 며느리 손녀가 애 데리고 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그렇게 미래를 미리미리 설계해서 참 저도 그런 걸 못하는데 참 보기가 좋고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집사람 데리고 한번 봤어. 저 여자분 하는 거 봐라. 그래서 그 할머니도요 5년 전에 자격증을 땄어요. 둘 다 자격증이 있어. 둘 다. 그래 거기 남한테 가르쳐줬지. 딱 명찰을 받고 근무하세요. 그래서 몇 회 공인중개사 합격. 옆에는 무자격자들이 반이야. 옆에 무자격 내가 다 알잖아. 딱 보면 알아. 무자격자들이야. 근데 이거는 잘해. 무자격자가 돈을 더 벌어. 근데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실외로 가고 경륜으로 가고 그 대신 명찰을 이쁜 걸로 해서 달고 근무해요. 그래도 중개 보조원들은 없잖아. 있는 사람을 써서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래갖고 활기차게 하고 있어요. 지난달 물어보니까 매출이 얼마에 올랐어 가니까 거의 한 5천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월세 전세는 그 집만 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만 가. 진짜 내가 속으로 참 돈 긁는구나. 그 여자분이 여우야. 상당히 보니까 상냥해.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좀 무뚝뚝해.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상냥하니까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개업을 한번 차려보려고 했지만 우리 집 사람이 무뚝뚝해. 그럼 100% 망해. 그래서 안 해. 진짜요? 100% 망해. 원리 원칙주의자야 우리 와이프는요.
자, 공부합시다. 힘을 내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잘 되든 못 되든. 그래서 이 자격증이란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벌써 7월 달이네요. 자,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 납세 절차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일반적인 매매 등은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그러나 증여, 부담부 증여 제외를 하면 안 돼. 항상 괄호를 조심해. 포함. 그 증여는 뭐다? 3개월인데 3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돼.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증여가 아니라 뭐다? 상속. 자, 상속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뭐다? 6개월. 항상 말일부터.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는 9개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네 가지잖아. 그래서 숫자 어떻게 해요 이거? 369, 369, 60이래요. 369, 369를 언제 하는 거야? 말일날. 369, 369. 여러분들이 왕년에 가족끼리 369, 369 해봤잖아요. 머리 나쁜 애들은 계속 당해. 거기서 IQ가 나오는 거야. 순발력. 369, 369. 말일. 369, 369.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아무튼 이제 읽어보면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이게 뭐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팔았다는 거죠. 허가받기 전. 그럼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 무효야. 무효라고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 무효다. 그럼 신고는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 또는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숫자는 며칠이다? 60일.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이라고요. 허가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왜?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주므로.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허전해요. 이렇게. 365일 허전하면 안 돼. 60일 동안 허전한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허전할 때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허전할 때는 이 애가 있는 분들은 애 앞에 이렇게 신경을 더 쓴대요.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관계 간에. 예? 저는 언제 허전할 줄 알아요? 언제 허전할 때? 애경사가 일어나서 이 친구도 있잖아요. 10만 원 할 애가 있고 20만 원 할 애가 있어요. 나는 돈을 타다 쓰잖아. 일명 쪼다라 그래. 내 그러니까 10만 원만 딱 주는 거야. 나는 20만 원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디서 돈을 띵겨 먹냐면 여기는 인원이 없는데 특강할 때가 있어. 특강할 때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반반이에요. 학원이랑. 그럼 100만 원 하루 종일 강의해서 100만 원 들어 우리가 50만 원 갖고 가. 그래갖고 거기서 원장님이랑 짜옹을 하는 거야. 그럼 30만 원만 줬다고 왜 서류로 증명을 해야 돼? 에? 집에 가서 그럼 20만 원 뒤에 집어넣고 즐거운 마음으로 딱 집에 가는 거예요. 완벽한 거짓말이죠. 근데 머리 좋은 여자는요, 나중에 거짓말 했다는 게 들통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0만 원으로 신고합니다. 똑똑한 여자는 그걸 보는 거야. 저 새끼가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그때 뽀록 나는 거야. 그러나 속였더라도 에이 쓸 때 썼겠지. 그냥 넘어가야지. 근데 바로 밝혀야 돼. 또 그 짓거리 하거들랑. 자, 60일이야 60일. 자,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 신고 납부 기한 369죠? 이내라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신고납부 기간을 배우는 거죠. 그럼 60일 못 기다리잖아. 불안해서 등기를 먼저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자, 원칙은 60일 기다려야죠. 60일 이내에 하면 돼. 불안하잖아. 빨리 등기 짓고 싶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 하면 큰일 나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한다. 자, 그 다음 추가 신고납부 추징입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로 납부했다고요. 취득 아까 배웠잖아. 중과 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게 배제가 됐다. 즉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죠. 역시 며칠 60일 60일이야. 근데 앞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이게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높은 세율로 가죠. 비과세 받은 게 또는 감면받은 게 배제가 됐다. 과세로 바뀌면 세금을 내야 돼. 60일. 중요한 거는 가산세 제외하고 추가 신고 납부한다. 아까 가산세 포함하면 틀려요. 제외. 포함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자, 법정승원에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붙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100만 원이야. 가산세가 20만 원이야.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어? 120만 원을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 납부하면 안 돼요. 보통 징수한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합니다. 자, 한 장짜리. 자, 뒷장. 자, 뒷장 봐요. 자, 뒷장을 보면은 그 꼭대기를 먼저 보라고요. 자, 취득 관련된 조세는 세금이 두 개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고, 그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보유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꼭대기. 그리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딱 하나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오른쪽 꼭대기. 그래서 항상 세금은 5개요. 5개 기본이. 2개 하나. 제발 제목이라도 읽어보고 공부를 하라고요. 자, 그럼 왼쪽으로 다시 들어와요. 취득세입니다. 1. 60일. 2. 전자가 들어가면 60일은 언제부터 쓴다? 허가일. 허전해요. 60일. 그 다음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상속인이 있다. 6개월. 외국에 있다. 9개월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징여. 부담부 징여. 까만 거 포함이에요. 3개월 말일 369 60일이에요. 그 다음 5번 중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있을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중요한 거는 괄호 가산세마다 제외.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됐어요? 그리고 6번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 들어가면 안 되죠?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7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취득 물건 소재지다. 자, 왼쪽. 자, 이 기간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왼쪽. 자, 등기 등록을 하지 않냐고 60일. 60일 또는 징여는 뭐다?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를 됐다. 괄호는 일반적인 거고, 괄호는 징여를 얘기해요.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일반적인 매매는 60일 이내에 뭐다? 계약 해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어떻게 나가리 시켜야 돼?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하고 그러면 틀려요. 이 기간 안에 계약 해제를 시켰을 때는 왼쪽 아니하고 하고 그러면 틀립니다. 일반적인 거는 60일. 징여는
말일부터 3개월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여기 피세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세법도 잘하는 거 나와요. 가끔 가다. 드디어 가산세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요. 이렇게 잘하는 것도 가끔 나와야 공부할 맛이 나겠죠. 이거 가산세 이거 세금에 가산 나는 거 이거 이거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뒤바뀌면 안 돼요. 솔직히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율? 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40% 세금이 늘어나. 그리고 무신고하면 몇 프로나 20%. 적게 신고하면 10%.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납부까지 안 하잖아. 그럼 납부를 지연시키면 일률적으로 붙이면 안 돼. 일일. 일일 뭐다? 10만원당 둘둘 0.022%씩 늘어난다. 즉 일일 가산세입니다. 일일. 일자로 계산한다. 10만원당 둘둘씩 늘어난다고요. 납부할 때까지. 이거를 0.022%입니다. 그래서 결론.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고지납부로 바뀐다고요.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한다고요? 보통징수. 자, 프린터 확인합니다. 자, 뒤쪽 바로. 자, 왼쪽.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어요. 자,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40. 확인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예요. 10만원당 둘둘. 그래도 무한대가 되면 안 돼. 지방세는 한도가 있어.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지방세만.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일 가산세는 지방세는 한도가 몇 프로다?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지방세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알 필요 없어. 그래서 네 가지 숫자 40, 20, 10, 10만원당 둘. 이거 잠시 쉬었다.